856절 마찰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L이고 직경이 D인 수평원간의 비압축성 정상유동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차원 해석 등 여러 번 나왔죠. 이 길이가 L일 때 직경이 D인 경우에 델타 P 압력 손실, 델타 압력 강화가 뭐의 함수인가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VD로 L 뮤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했는데 이 관이 가공하는 데 따라서 아주 매끄러우냐 그렇지 않으면 좀 거칠게 되느냐 요 거칠기 정도도 압력 손실에 압력 강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의 경우. 그래서 요 입실론을 우리는 원관의 거칠기 책에 따라서 조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원관의 거칠기라고 하겠습니다. 거칠기는 길이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 더 추가되어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델타 P가 이와 같은 여러 파라메타의 함수일 경우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차원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차원 해석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변수가 있고 기본 차원이 3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4개의 무차원수가 되겠고 4개의 무차원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델타 P, 레이놀즈 넘버, D분의 L, D분의 엡실론의 함수 4개의 무차원수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 아주 제일 쉬운 실험은 이거죠. 이 부분을 해보면 길이가 델타 P는 길이가 2배가 되니까 압력 강은 2배가 되더라. 4배가 되니까 압력 손실은 4배가 되더라. 이거는 쉽게 실험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속도가 동일한 경우죠. 따라서 이것은 직경이 일정한 경우죠. D분의 1에 비례하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식은 D분의 L에 비례하는 관계로 끄집어내고 나머지 즉 이 파라메타에는 비례하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비례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것만 알면은 요게 레이놀즈 넘버와 D분의 입실론의 함수라는 것만 알아낸다면 이 관계식을 알게 되는 거죠. 즉 F3 요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정의를 하고 이 F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Friction Factor, 마찰 계수 또는 다로시의 마찰 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로시의 마찰 계수 또 다른 마찰 계수가 페닝의 마찰 계수라고 또 있습니다.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이 다루시의 마찰 계수를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F가 되겠죠. D분의 L, F. 그 다음에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 식이 되겠죠. 따라서 델타 P는 F, D분의 L, 2분의 L 오브 2제곱. 이와 같은 관계가 요걸만 알면은 F3, 요게 F3죠. 레이놀즈와 D분의 입실론의 함수 관계인 마찰 계수만 안다면 우리는 델타 P를 D분의 L, 2분의 L 오브 2제곱 그래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L 오브 2제곱이 압력 차원이죠. 델타 P를 구하니까 D분의 L 무차원이죠. F 무차원이죠. 이 무차원수 사이의 관계니까 이 함수도 다 무차원이겠죠. 이 다 무차원입니다. 다 무차원. 따라서 F 마찰 계수도 무차원이 되겠죠. 따라서 F만 알면 되고 또는 이것을 양변을 2집으로 나누면은 로지로 나누면 델타 P를 로지로 나눈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두라 그러죠. HL이라고 얘기합니다. 손실 수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8의 26식 또는 8의 27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수평 공간에서 하니까 식분 공간에서 이렇게 되었죠. 자, 이것은 DSR 하지만 수평 공간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델타 P로 나타내면 8의 26 또는 HL 손실 수두로 마찰에 의한 손실 수두입니다. 는 F D분의 L 2분의 V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르시 바이스바흐식입니다. 원어민의 발음이 다르시
바이스바흐식, 우리 참 책 교재의 옆에 가장 가까운 발음으로 표기해 놓았죠. 수평원간 또는 경사진 원간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요 식이 8의 27식이 수평원간 또는 경사진 원간에서 요거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델타 P라는 것은 수평원간에서 이 마찰 손실에 의한 똑같지만은 HL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만약에 수평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평이 아닌 경우 마찰 손실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마찰에 의한 압력 강화가 그러니까 점성이 하나도 없다 해도 그래도 높이차에 의한 델타 P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수평이 아닌 원간에서 압력을 구할 때는 이건 높이차를 따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마찰 손실은 여기서 마찰 손실은 수평이나 마찰에 관의 마찰에 의한 손실은 그대로 이 식으로, 이 식이 8의 27식이 수평 원간과 경사진 원간에 모두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이 마찰 계수 F는 실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디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차트를 그림 8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F를 보면은 이 F가 기본적으로 레이놀즈 넘버의 함수로 나타냈죠. 그런데 F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레이놀즈 넘버와 D분의 입실론의 함수였죠. 기본적으로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D분의 입실론, 여러가지 D분의 입실론 0.05 관이 거칠수록 일반적으로 F가 크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험을 여러가지 무지 많은 실험을 했겠죠. 무지 많은 실험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은 무차원수로 F를 레이놀즈 넘버와 D분의 입실론의 파라미터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유동원 청주 영역에서는 이렇게 아직은 요걸 직선으로 나타내 보니까 F는 레이놀즈 분의 64입니다. 이것이 직선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거 좌표가 이것이 로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를 로그를 채우면 이렇게 돼요. 로그 F는 로그 64 빼기 로그 레이놀즈 X라 그러면은 Y는 상수 빼기 X, 직선이 되겠죠.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로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 그냥 하면 반비례 관계죠. 그러나 이 그래프 자체가 로그 눈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유동원 청류 영역에서는 이렇게 감소한다. 그리고 D분의 입실론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감소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난류 영역에서, 나머지 천이나 난류 영역에서는 F는 일반적으로 쭉 감소하는 경향을 이렇게 나타내다가 어느 점선, 이런 범위를 넘어가면은 직선, 그 말은 속도, 레이놀즈 넘버가 증가하더라도 일정하죠. 이런 영역을 우리는 완전히 거친 난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F는 더 이상 F는 오로지 D분의 입실론만의 함수죠. 레이놀즈 넘버가 증가하더라도 F는 일정하죠. 이런 영역은 오히려 오로지 D분의 입실론에만 영향을 받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역, 이 부분은 또 난류 영역입니다. 요 천의 영역, 난류 영역, 난류인데 그 중에 특히 완전히 거친 난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오로지 관에 거칠기에만 영향을 받는 F가 오는 영역을 우리는 완전히 거친 난류 영역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난류 영역에서는 D분의 입실론에 따라 다르고 레이놀즈 증가해도 다르고 그와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무디 차트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놀즈와 전체적으로 보면 레이놀즈 넘버와 D분의 입실론에, 이걸 상대 거칠기라고 합니다. D분의 입실론 관직경분의 거친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류 이동인 경우에는 마찰 계수는 D분의 입실론과 무관하다. 오직 레이놀즈만 합수이다. 그럴까요? 청류 이동인 경우 이론적으로 구해보면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레이놀즈 넘버에 64로 나옵니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구한 거와 실험으로 구한 거를 비교해보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레이놀즈 넘버에 64입니다. 자, 내가 수업 시간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생 때. 이런 관이 있고 매끄러운 관이 있고요. 이 제일 밑에가 매끄러운 관이고요. 청류는 근데 이런 관과 A와 B의 관이 있을 때, 같은 직경에 관이 있을 때, 자, 유동이 청류입니다. 천천히 흐릅니다. 그럴 때 같은 속도에서 두 개의 델타 P가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아주 무식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무식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A관과 같은 길이 A관과 B관이 있을 때 이런 관이 있다 보여주고, A관과 B관의 델타 P가 압력 손실이 어느 것이 더 클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할. 자, 이제 좀 배웠다고. 자, 청류 이동인 경우 마찰계수 F는 레이놀즈 D분의 입실론과 무관하니까 델타 P는 F D분의 L 2분의 L 오버 2 제곱, 속도가 똑같고 관길이 똑같을 때 두 개의 압력 강화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P가 델타 P가 클 것 같죠. 그런데 이 무디는 무관한 걸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과연 A관과 B관이 마찰 청류일 때, 동일한 속도일 때 델타 P가 같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높습니다. 이게 바보가 아니다면 이게 델타 P가 높죠. 그럼 내가 어찌 보면 넌센스 질문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 이거는 원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열전달을 배우게 되면 열전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을 매끄러운 관보다 안에 이렇게 홈을 파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인위적으로 홈을 파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실론, 이 숫자에 나와서 D분의 입실론 이런 거는, 이거는 가공을 하는 단계에서 거칠게 되거나 아주 매끄럽게 가공한 거나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서 이 직경에서 이게 표가 이렇게 안 납니다. 그냥 다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 선도 확대해 보면 무지 확대해 보면 있겠죠. 이렇듯이 이 입실론이라고 하면 표면 거칠기라 하면 이 표면이 그냥 이렇게 단면을 그리면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요 사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아주 작은 입실론. 이거는 원관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가공한 관입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칠기가 아주 작을 때는, 청류일 때는 별 영향을 안 받지만, 그런 영향을 안 받더라도 난류 콜콜 흐를 때는 영향이 오히려 더 지배적이죠. 청류에서는 없지만 난류에서는 아주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고요. 아까도 이것도 다 얘기한 게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에 청류 유동에서의 마찰계수는 아까 이게 기억하려는가 모르겠지만 8의 11식의 델타 P는 D분의 4 타워 WL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워 곱하기 면적, 표면적은 델타 P 곱하기 면적 하면 나왔던 식이죠. 근데 또 앞에서 보면 다 구한 겁니다. 타워 W는 이렇게 되니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FD분의 L 2분의 로브의 제곱하고 이렇게 이꼴해서 보면은 F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걸 넘기면. 그래서 구해보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다 얘기했는 완전히 거친 난류 유동이 되겠고요. 제일 아래는 매끄러운 관이 되겠고, 다루시의 마찰계수 외에 페닝의 마찰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FF라고 표시하고요. FF는 4
FF와 사이에 4F. 주로 이거 화공하는 쪽에서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화공이나 토목공학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도 이걸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화공 쪽에서는 이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계공학에서는 우리는 F를 쓰고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이유를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우리 기계공학과에서는 다루시에 마찰계수 이 말을 안 하더라도 기계공학에서는 이걸 얘기합니다. 다루시에 마찰계수 무디 선도 주어지는 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무디 선도에서는 D분의 입실론이 얼마고 레이놀즈가 얼마일 때 탭을 이렇게 읽으면 F를 읽을 수가 있겠죠.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만든 사람이 제일 유명한 식은 콜브룩 식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은 식에서 보다 보면은 임플리시트 음함수적으로 표시되어 있죠. D분의 입실론 주고 레이놀즈 넘버 계산해도 여기 그러니까 쉽게 못 구하죠.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수치 해석을 하든지.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할랜드가 조금 쉬운 한참 뒤에 이런 식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비교적 잘 들어맞기 때문에 식을 사용할 때는 콜브룩 식보다 이 할랜드 식을 이거는 이쪽 D분 주변은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계산이 할 수 있으니까 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수식을 전부 외우면은 바보짓이죠. 줍니다. 제가 시험 치는 거 주고 다 줍니다. 어디서나 이런 거 외우 시험 공부할 때 쉴 데 없이 막 바보짓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직경이 일정한 수평 원간에서는 델타 P는 F 그 다음에 HL은 F D분의 L 2분의 L over V제곱 D분의 L 2G분의 V제곱이 있지만 자, 요게 오히려 더 기본적인 식입니다. 요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관이나 기울어져 있거나 가르치는 마찰에 의한 똑같은 속도로 마찰에 의한 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델타 P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델타 P는 마찰에 의한 압력 손실과 높이 차에 의한 압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요식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는 로지 H를 곱하면 되죠. 쉽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식이 되겠죠. 그러나 요식으로부터 구한 다음에 로지를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경이 지금 높이 차가 있을 때는 델타 P라는 것은 P1 빼기 P2는 로지 HL에다가 로지 높이 차이를 해줘야 되겠죠. 이 식은 의미는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오는 거죠. 1점과 2점에 베르누이 이렇게 돼서 1점과 2점 베르누이 P1 플러스 2분의 로 V 제곱 플러스 로지 Z1 이꼴 P 로지분의 할까요? 로지분의 P1 2G분의 V 제곱 Z1 빼기 HL 이거 HL 하려고 손실 있을 때 앞에서 했죠. 2G 로지분의 P2 플러스 2G분의 V제곱 플러스 로지 Z2 속도가 똑같을 때는 없어질 것이고 네, 따라서 여기서부터 P1 빼기 P2를 계산하면 그것은 HL과 높이 차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요식을 금방 구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손실수도 높이 차에다가 여기 높이 차죠. 손실수도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즉 높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HL 이꼴 요게 가장 더 기본식입니다. 그래서 높이 차가 있을 때는 델타 P는 높이 차만큼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 마찰이 하나도 손실 하나도 없더라도 높이 차에 의한 압력 차이는 있으니까요. 또 나오는데 이거는 다시 지우겠습니다. 헤이전 윌리엄스 씨. 자,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 있다는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역시 토목공학에서 하는지 소방유체 뭐 이런 데서 화공은 잘 모르겠고요. 화공 쪽으로 이 식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원이 있는 식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고 여기서는 수력 반지름 이런 게 있는데 이 개념은 다음에 8회 구절 수력 지름 설명하면서 우리 그때 설명하고 이건 반지름 R과 다르고요. 뭐 이런 식이 있다. 단위 길이당
차원이 있는 걸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 식에는 C라는 게, C가 뭐 주철관이냐 어디에 따라서 이 값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의미가 없습니다. 거칠기 개수. 그 다음에 또 물에서만 뒤에서 설명하지만 물에서만 적용되고, 특징은 물에만 되고 상온 부분에 그것도 물에만 적용 가능하고, 비교적 매끈한 관에 D분의 실는 이런 거칠기도 함수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 봤지만 이 D분의 물론 C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매끈한 관에 적용이 가능하고, 제한된 범위, 그것도 물의 속도도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천의 영역 또는 저속의 난류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아주 제한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마 수박 유체 이쪽에서 이 식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지름이 20cm이고 길이가 30m인 원간에 어떤 유체가 속도로 흐르고 있다. 관 전체의 손실 수두가 6일 때 HL이 주어졌네요. 마찰 개수가 얼마냐? HL이 주어져 있으니까 HL은 이렇게 되겠죠. F D분의 L 2G분의 V제곱 HL 6 D분의 L 대입하고 2G분의 V제곱 대입하면 F를 구할 수 있겠죠. F는 이거는 뭐 아주 쉽네요. F는 0.049 이렇게, 예, 달시의 마찰 개수는 0.0499, 패닝의 마찰 개수와는 4배 차이. 패닝의 마찰 개수가 작습니다. 보통 기계공학에서는 마찰 개수 이라면 그냥 이겁니다. 다르시의 마찰 개수입니다. 지름이 20cm이고 길이가 비중이 0.8이고 점선 개수인 4 흐르고 있다. 관 전체의 손실 수두를 구하라. 자, HL은 앞에랑 식은 똑같은데 항상 이거는 이제 2G분의 V제곱. 이건 이제 무조건 외워지는 거지. 이건 수두 D분의 L. 델타 P일 때는 2분의 로 V제곱. 자, 손실 수두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F를 알면 되겠죠. F를 알려면 레이놀즈 넘버를 알아야 청류인지 난류인지. 청류이면은 레이놀즈 넘버분의 64로 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는 U분의, 이거 대입해 봅니다. 자체는 계산 안 합니다. 1700이니까 어떻게 돼? 2100보다 작으니까 청류가 되겠죠. 따라서 레이놀즈 넘버분의 64 하면 되죠. 1700분의 64 하면은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0.0376. 그러면 HL은 뭐 쉽죠. 여기 대입하면 F, D분의 L 이렇게 계산하면 HL은 6.14. 단위는 메타. 2P1. 수평 원간일 때 델타 P는 여기다가 로지 HL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움은 없죠. 그러니까 51100 파스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HL 자체는 수평이나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수일 때는 델타 P는 다르죠. 이게 아까 높이 차만큼 압력을 고려해 줘야 되겠죠. 델타 P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델타 P는 항상 이렇게 쓰지는 못하죠. 높이 차가 있으면 높이만큼 이렇게 해줘야 돼. 로지 Z펜 빼기 Z든지 해줘야 되죠.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HL이 오히려 더 기본적인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름이 20cm고 길이가 40m강으로 된 원간에 상온에 물이 흐르고 있다. 물의 점선 개수가 이고 상대 거칠기가 이거다. 다르시의 와이스식과 무디 차트를 사용하여, 그 다음에 다르시식과 할랜드식을 사용하여, 다르시 중복이 됐네요. 한 번만 해야지. 여기는 여기는 무디식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르시는 B번 헤이전 윌리엄스식을 사용해서 구하라. C의 값은 이거 110, 120, 130 어느 거 해야 될지도 뭐 그렇겠죠. 이거는 우리가 안 한다고 했죠. 뭐 책에는 구해놨습니다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A도 이것도 뭐 가장 기본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사용하여 손실수도 HL을 구하라니까 HL은 F D분의 L 2G분의 V제곱이고, F를 구하려면 D분의 입실론은 주어져 있고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해야 되겠죠.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계산해야죠. 9.1 곱하기 12호승. 그 다음에 D분의 입실론이 0.0 이 두 개를 가지고 레이놀즈 넘버 D분의 입실론 그래서 이렇게 F를 읽으면 되겠죠. 읽으면은 0.014 뭐 0.014 정확하게 이렇게 읽을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부근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HL은 0.014 이거 뭐 쉽죠. 이렇게 해보니까 A가 3.57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B번 할랜드식을 써라. 할랜드식 뭐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루트 F분의 1 URP를 놓고 색에다 보고 이렇게 D분의 F는 대입하면 계산하는 것은 아주 시간만 요하고 네, 계산하면 역시 0.014 비슷하게 읽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고 C번은 안 한다 그래 답만 보면은 C에 따라서 C가 111대, 121대, 131대 다 달라지죠. 5.90, 5.02, 4.33 이 오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별로 잘 안 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쪽 소방유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을 쓰기 때문에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A, B의 방법과 C 방법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 헤이즌 윌리엄식은 거칠기 어떤 사용에 따라 값이 많이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헤이즌 윌리엄식보다는 다로시 바이스바흐식 또는 무디 차트, 할랜드식을 사용하여 손실 수두를 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계공학에서는 무조건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장의 8화 6절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모두들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